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던진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구체적인 자녀 임기 개헌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은 시기까지 언급하는 건 탄핵 기각의 조건으로 일종의 거래처럼 비칠 수 있어서였다. 이렇게 부연의 설명을 했습니다. 자, 87년 6공화국 헌법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 이후 공포와 발효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또 개헌특위를 출범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제 민주당은 개헌이나 권력 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고 있다.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 개헌 논의는 없다. 일축해 버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은 블랙홀이고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이 뭐 문을 열고 발차기도 전에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면서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질곡은 현재 진행형 질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 본인이 주장하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윤석열의 질곡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이 탄핵 파면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개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과연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를 했느냐도 논란이 많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기 단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헌, 정치개혁 추진을 임기 후반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임기 후반기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기 마칠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복귀를 할 경우에 이 개헌을 제대로 추진할지 그리고 임기 단축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미지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시사하는 이런 메시지는 살아보기 위한 헌재 탄핵 심판에서 그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구걸이다. 제발 내가 좀 돌아가고 싶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직 복귀의 그런 시도는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100%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임기 초반부터 했어야 되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탄핵 파면될 것 같으니까 개헌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네. 배종구 위원장이 이게 승부수가 아니고 일종의 구걸 같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게 구걸이죠. 예. 여기에 지금 일제히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권 좀 잡게 해달라고 지금 법적 절차까지 다 어겨가는 수사를 하면서도 지금 정치인들이 모른 척하고요. 예, 지금 이거 법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금 이거 국민들도 알 수 있는 법을 법 절차도 어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지금 뒷짐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구걸이고 지금 방관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긴 최후 변론에서요. 이 개헌이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부분 정도예요. 지금 개헌도 그냥 군부를 떼펴야지 뭐가 연기가 나죠. 예, 개헌도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시키면서 여든 야든 어떻게든 임기 줄이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개헌 이야기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내각제 같은 이야기하고 이현 집정부제 같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권력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독식하고 이거 지금 내각제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야말로 지금 권력이 집중되면 지금 이거 문제가 되니 지금 이런 개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아무리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싶어도 그리고 이 감정이 있어도 그리고 이거 일방적으로 진짜 인지 편향돼서 확증 편향돼가지고 막 받고 싶은 정보만 받지 마시고 궁금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좀 정보도 좀 찾아보고 법도 좀 찾아보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그래라. 민주당 뽑아갖고 뭘 득을 봤냐. 좀 제대로 좀 사실들도 확인 좀 하고 그래라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루빨리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금 국민들 목소리 제대로 들으시고 다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법리대로 판단하시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설지현 변호사. 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것은 저는 뭐 공치사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역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탄핵 위기에 있었을 때도 개헌 카드를 꺼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조금 임기 말에 굉장히 어려워지자 그때도 개헌 카드를 꺼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들이 항상 정치적 위기에 있었을 때 꺼냈던 뭐 단골 카드가 이 개헌 카드였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제대로 추진될 리는 없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까 앵커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금 목전에 권력을 딱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야당 입장에서 이걸 개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계속 그 헌정회라든지 여러 언론들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은 어떤 이 내란을 극복하는데 오히려 그 더 치중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야당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걸 받기가 너무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87년도 헌법이면 우리가 휴대폰이 뭡니까? 삐삐가도 나오지 않았던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헌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력 구조라는 개편에 대해서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최후 변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본인의 어떤 저는 그걸 생각해요. 그 헌법재판관 내부분 중에서 진보 출신에 대한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재판관 4명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수 성향에 있는 그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재판관들에게 호소하는 거였어요. 나 이렇게라도 할 테니까 기각 의견이나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밀리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이렇게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거 개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정성은 제가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개헌특위 공식 출범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일축했잖아요. 개헌론이 없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개헌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당연히 5년 단임제를 현행 유지를 해서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실 개헌이 정말 필요하다, 기각을 시켜달라 이러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직무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국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지지층도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김건희 특검 뭐 모든 게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더라도 내가 자녀인기를 채우지 않고 적절히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귀가 되더라도 국가적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딱 2나라예요. 미국이랑 한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은 그래도 지금 뭐 적당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연방제라고 하는 상당히 근본 골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의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미국 상원과 하원의 의회에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어떤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87년 이후에 대통령 단임제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현자가 대통령이 돼도 그 구중궁궐에 들어가는 순간 무능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지난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사실 뭐 비교적 다 잘해왔다고는 하지만 다 재임 기간 중에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이걸 동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제왕적 대통령 하겠다는 거네. 저는 그런 민심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대부회장 반론 좀 하시죠. 우리가 이 개헌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개헌 이슈를 던지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면 전환입니다. 지금 이제 12.3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이제 비상 계엄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 받고 있고 또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국면은 내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이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개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지금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이제 그런 국민의힘 속셈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완전히 이 수세인데 이걸 이제 공세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개헌이란 카드를 내세워 가지고 왜 이재명은 그렇게 개헌에 소극적이냐? 그러면 이재명이 반개헌 세력이니까 나쁜 세력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게 구국의 선언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결국은 헌법적인 결함에서 이 12.3 비상계엄 내란이 나왔다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이 세 가지 이 작전이 지금 계엄에 주장하는 그 배경에 네.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을 한 이유를 헌법으로 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1.13 계엄에 대한 이 이유는 계속해서 누차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라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계속 부정을 하느냐. 여기 민주당 그 여성 의원분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목소리 크신 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지금 간첩들이 잡히고 있고 간첩 행위자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도 지금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도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지금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구속도 안 당한 채 수사당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청년들은 지금 구속당해가지고 저 상태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상적인 법입니까 이게?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바로 가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따지고 객관적으로 따질 필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헌 얘기에서 좀 벗어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개헌과 관련한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임기 단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주셨습니다. 자, 결론은 그냥 기각시켜달라는 거 아니었나? 이런 의견. 복귀라는 말 쓰지 마라. 섬뜩하다.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 하하, 그냥 웃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시대에 맞는 개헌은 필요하다. 개헌은 개헌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만일 탄핵 인용되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개헌 의지 밝혀도 압도적 대세에 지장 없을 텐데 왜 안 하는지 의문이다.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원로들도 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 전 총리, 박병석,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서청원, 김무성, 손학규, 황우여 전 대표 등인데 지금 민주당과 국힘 계열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3월 5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개헌 서명 운동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는 뭐 다소 이제 엇갈리긴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서 탄핵 재판을 중단시키고 100년 대계에 맞는 새 헌법 만든 후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만일 기각돼 복귀한다면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 반면 정세균 전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윤 대통령이 이미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변 효용은 없을 것 같다. 언론들 의견도 다양한데 윤주인 대표 예.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죠. 현실적이진 않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비현실적이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 헌법을 만든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헌법이 바뀌는 역사를 좀 몇 번 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되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체제 변화라고 하거든요. 체제 변동, 영어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절대로 선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지못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새헌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들 다 민주화가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왜 6.29 선언을 받아들였습니까? 정권이 민주진영으로 빼앗겼을 때 본인이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6.29 선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연결고리, 지금이 우리나라 87 체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합의제에 바탕한 새로운 선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서 그러려면 누군가가 5년 임기를 3년 임기를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는 불가능하다. 본인이 어떻게 3년의 임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욕심이 있다라는, 사욕이 있다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내가 3년만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용감한 후보냐, 아니면 나는 5년을 꽉꽉 채워서 사법 리스크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퇴임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표냐. 저는 그런 점을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도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그렇게 못을 받고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뭐 정대철, 이낙연, 박병석, 정세균, 어찌 보면 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관통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어찌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이끌고 계셨던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카드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올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아마 저는 여권에서도 분명히 지금의 여권에서도 분명히 3년 임기를 목표로 3년 임기 그다음에 헌법 개정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나온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통령 3년 지나면 그 다음 2년은 거의 레임덕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고초만 남아있지 좋은 평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저는 차라리 그 공약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3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그로 인해서 개헌이란 것을 이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역사에 정말 남을 저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를 통틀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지돼 있는 재판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개가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인지라 뭐 이것을 최대한 늦게 받고 싶은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려울 거고 유리하기도 하고 근데 나머지 후보들 도전자의 입장에서 있는 후보들은 아마 이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공약 카드를 내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과 개헌, 요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 법조계에서는 뭐 대통령 발언이 정치적 제안인 것만큼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이 이 개헌과 연계된 대통령 임기 단축에 호의적으로 바뀐다면 또 헌재로서도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김민수 대변인. 지금 이게 그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 최근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8.2% 아닙니까? 주 에브리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 지금 국민의힘 대표 누군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명보다 당선 확률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되는 것이지 정치인이나 논평가들이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이거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헌과 관련해서 좀. 아니 개헌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이사이에 계속 뭐가 껴드니까요. 그러니까 개헌만 갖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변론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기존 임기를 얼만큼 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에서 진짜로 여기 대통령 임기를 바꾸겠다, 줄이겠다. 혹은 지금 내각제, 위헌 직권부재 지금 이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본질에서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로 제왕적 대통령제면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구속돼 있습니까? 어디가 진짜로 집중화돼 있어서 권력이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죠. 그냥 지금 이거 그냥 누군가가 떠든 얘기를 계속 학습 반복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볼 때요. 1인자가 될 자신이 없는 2인자들이 지금 의회의 권한을
장악하겠다라는 것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비단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연임제뿐만이 아니라 헌법상에 있는 이번에 지금 결함들이 나온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다 이렇게 8명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최성목 대행이 임명을 할지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추가로 또 투입될지 대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그리고 투입 여부는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뭐 변론기를 연장해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8인 체제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8인 체제로 할 것 같아요.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8인 체제에서 한다면 과연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100%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는 좀 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개헌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전제로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아예 하야를 못을 받고 개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하야하겠다고 지금 못도 안 박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개헌은 무의미하다 논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아까 간첩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안 되니까 이제 간첩론까지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참사 159명이 죽었잖아요. 그 희생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이 집회 이것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이걸 또 탄핵을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요구한 집회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지령문이 발견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간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400번이나 압수수색에서 탈탈 털었잖아요. 그러면 진즉 감첩죄로 죽였겠죠. 이런 대통령의 이런 탄핵 심판 법정에서의 정말 발언,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는 이런 발언, 제가 볼 때 100% 탄핵 인용 파면으로 제가 볼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거는 김대변인 1분만. 이건 작년 3월에 이미 지금 그 민주노총 그 전 간부들의 압수수색에서 지금 102건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팩트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지령문이 나온 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원 결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간첩죄 없다라고 하는데 간첩들이 지금 작년 11월에 경찰의 대공수 사건이 완전 넘어간 다음에 최초로 지금 경찰이 11월달에 간첩을 잡았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에 버젓이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간첩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면요. 이거야말로 위험한 것이죠. 왜 국민들한테 계속 간첩이 없는 것처럼 호도를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신문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자, 설전 변호사. 다시 또 간첩 얘기로 튀어버렸어요. 아니, 간첩은 있죠. 어느 나라 다 있는 것이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에. 근데 그걸 민주당과 너무 그걸 뭐 아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저는 대통령이 과한 해석을 했다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저는 아마 그러니까 인용 결정은 났지만은 임명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임명은 저는 이번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든지 아마 이번 탄핵 재판과는 연결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변론 제기가 되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 이 탄핵 재판관은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희 대표.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직접 직권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주 약간 빈틈을 준 것이고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거 강제할 수 없고 뭐 어떤 집행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라는 거를 암시한 것이라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엄청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지금 귀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기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래서 앞으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당히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민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민주당은 속도에 관심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속도에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월 중순까지 나야 되는데 만약에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가 버린다면 조금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3월 말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항소심 지금 선고 날짜도 이미 잡혀 있잖아요. 3월 26일이 잡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의뢰껏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임명해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것을 뭐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뭐 탄핵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던지는 그 상징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보수 여권은 완전히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지키지 않은 그런 보수 여권이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심어줄 것 같아요. 이제 헌재 판결로 이제 그런 그럼요. 이미지를 얻었다. 네.